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부유한 국가들이 제약사를 통해 미리 구매한 백신이 13억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부유하지 않거나 보건이 취약한 국가의 백신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가 도시와 시골에서 동시에 확산하고 있고 지난 3, 4월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오는 22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7만 3천여 명에 이를 것이란 암울한 예측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론을 꺼냈다가 역풍이 거센 가운데 백악관은 올해 대선이 11월 3일에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전당대회 규모 축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2달간 머물던 미국 우주비행사 2명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 내려앉는 방식으로 귀환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귀환은 45년 만의 일인데 민간 주도의 우주 왕복이 처음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탐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프고 걷기 힘들 만큼의 고통을 수반하는 대표적인 남성 질환입니다. 소변으로 배출돼야 할 요산이 피 속에 남아 돌아다니다가 엄지발가락 주변 관절 등에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통풍의 발병 원인과 치료,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자 정부가 수인성 감염병을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염된 물로 복통이나 구토 등이 생기는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손을 씻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다며 이재민은 모여있는 곳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방역 수칙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카페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별도의 생활방역 수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는 현재 음식점 일반 주점과 함께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전체 어린이집 1,835곳에 대한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정상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휴원을 명령한 지 173일 만입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휴원 장기화로 가정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 휴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방역 소독, 보육활동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의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업의 채용 활동을 돕기 위해 안전하게 현장 면접을 치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반도체 관련 회사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게 될 널찍한 공간에 사전 방역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입구에는 간호사가 배치돼 응시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와 문진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해열제 드신 거 없으세요? 호흡기 관련된 증세 없으시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 겹치는 건 없으시죠? 필기 시험장은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면접도 순환식으로 진행돼 구직자 간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방역도 잘 돼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돼 있고 수칙도 잘 지켜져 있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 잘 본 것 같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이 반도체 관련 회사는 200여 명의 생산직 오퍼레이터 등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환경이 마련된 공간이 아쉽다 보니 인천시에 면접 장소 제공을 의뢰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현장 면접장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현장 면접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라는 산밀 환경에서 벗어난 면접장이 필요한 기업과 방역 노하우와 솔루션을 갖춘 인천시의 협력이 보다 안전한 인재 채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축소되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여행도 꺼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에 맞춰 농촌마을 주민들이 환경 정비에 나서며 올여름 도시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에 있는 한 팜스테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서 숙소 내부와 주변 등 곳곳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숙소 벽면에는 보기만 해도 무더위가 달아날 겨울 풍경의 벽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청소와 함께 천일홍 등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한 화분을 숙소 진입로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한켠에서는 국화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기 위해 순치기에 열심입니다. 팜스테이 환경 정리에 충북 농협 직원들도 손을 보탰습니다.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그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휴양을 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 환경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눈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화 영화 주인공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올가을에 열리는 2022년 괴산 유기농 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림도 그려놓는 등 이색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팜스테이 마을도 챙겨주시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있거든요. 지금 봄서부터 지금까지 손님을 못 받았어요. 그런 막 와중에 그래서 이렇게 의료차 이런 걸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학교 운동장이었던 곳도 잔디구장으로 변신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꾸라지, 메뚜기 잡기와 고구마 캐기 등 영농 체험을 하는 등 농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팜스테이. 복잡한 관광지를 피하고 싶어하는 도시민의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수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 4종류의 리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8개 일회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았지만 4개 제품의 수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이온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으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가 된 성인용 3개 제품과 아동용 1개 제품에 리콜 권고와 판매 차단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선식품도 배달을 선호하면서 아이스팩 사용까지 덩달아 늘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아이스팩이 환경을 해치는 골칫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폐기물 부담금을 물려 플라스틱 성분 아이스팩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로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문한 식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자 가득 아이스팩이 채워져 있습니다. 더울수록 더 큰 아이스팩을 넣거나 개수를 늘리기 일쑤인데 쓰고 나면 처리하기 힘든 골칫거리가 됩니다.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서 소각 매립 처리되는데 이게 환경을 해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땅에 묻어도 자연 분해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스팩이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2억 개 넘게 유통됐고 현재도 시중 아이스팩 80% 이상이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고흡수성 수지 제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제품도 재사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오염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게 기본 전제예요.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내용물을 쓴 아이스팩에 오는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물려 물과 소금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와 규격을 표준화하고 수거함을 늘릴 방침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은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6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납세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 예납도 신고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 납기까지 내지 않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됩니다. 또 압류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박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마을 옆으로 난 하천이 흙탕물로 변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넘칠 수 있는 상황. 이런 하천 주변에 있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이나 야영을 하던 도중이었다면 계곡이나 비탈면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논둑이 괜찮을지, 벼가 잠기진 않았는지 걱정되는 게 농민 마음입니다. 하지만 논둑과 물골을 점검하는 것도 불어난 배수로 물에 휩쓸릴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집 하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은 뚫어놓고 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을 설치합니다. 이 침수는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대피하면서 가스밸브는 잠그고 전기 차단기는 내리는 게 좋습니다. 하천과 해변,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은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한 자재가 넘어지거나 날아올 수 있는 공사장도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한 채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과 재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이번 폭우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거란 예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폭우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우와 강풍 대비법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수구로 흘러야 할 물이 쏟아진 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역류합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곳곳에서 모인 빗물에 억류한 물이 합치면서 도로 전체는 물바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류한 물이 주택가로 흘러들면 큰 피해가 납니다. 반지하 등 침수 우려 지역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안의 싱크대나 화장실 등 배수시설에 연결된 곳은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냄새가 난다고 하수구를 덮어뒀거나 빗물바지에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강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합니다. 먼저 우유값 등으로 벌어진 창문 틈새 등은 미리 막아둬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땐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해 있어야 합니다. 강풍 속에 운전할 땐 속도를 줄여 방어 운전해야 하고 강한 돌풍은 차를 차선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으니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강한 비바람에 전기시설 등의 파손 위험도 커졌습니다. 전기가 끊겼다고 급히 고치려다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땐 먼저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해 꼭 도움을 받으라는 게 관계 당국의 당부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물 자체의 범람도 문제지만 산이나 언덕의 표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도 큰 피해를 냅니다. 산사태의 조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흙더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집 일부가 주저앉았습니다. 창고에는 흙무더기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토사가 쏟아져 내린 절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산 죽덕 바위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산사태는 징후를 감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주변을 잘 관찰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삼현 지역 주민들이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으면 긴장해야 합니다. 땅속 지하수가 과포화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가 크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어져 있어도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바람이 안 불었는데도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땅의 움직임 같은 그 진동 소리 있죠. 천둥 소리 같은 것도 약간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주택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넓은 데로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학교나 마을 회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 시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해 놓고 갑니다. 사실 이번처럼 장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질 땐 위험지역 주민들은 대피명령 문자 등을 상시 확인하고 미리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될 땐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 번호인 1688-3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전 세계 주요 부자 나라들이 13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점하면서 보건이 취약한 국가들의 조달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의약시장 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부국들이 제약사들과 계약한 백신 선구매 규모가 13억 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진영과 대규모 선구매 계약을 했고 일본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2022년 1분기까지 전 세계 생산 규모가 10억 회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에어피니티는 지적했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CEO는 국가마다 여러 제약사와 계약을 타진하는 게 자칫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백악관 당국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미국 북동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던 초기와 달리 지금은 도시와 시골을 가릴 것 없이 코로나19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보는 코로나19는 3, 4월과 양상이 다르다며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시골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발생 초기 북동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확진자가 남부와 서부 지역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벅스 조정관은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거나 보호받을 수 없다며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라도 감염됐다고 상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2학기 개학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역의 경우 원격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전면적 개학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벅스 조정관은 올 연말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추정치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하며 남부와 서부의 주들이 코로나19 억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19,000여 명이 추가로 사망해 오는 22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17만 3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론을 짚었다가 거센 역풍에 물러선 가운데 백악관이 올해 미 대선은 11월 3일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음 주 중에는 부통령 후보를 최종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보편적인 우편 투표 도입으로 올해 대선이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떠냐면서 트윗을 통해 대선 연기론을 띄웠습니다. 이는 큰 역풍을 불러왔고 같은 날 트럼프는 대선 연기를 원치 않지만 우편 투표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we're asking for a lot of trouble and no, do I want to see a date change? No, but I don't want to see a crooked election. This election will be the most rigged election in history if that happens.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올해 미 대선은 11월 3일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두둔하면서도 대선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전면 도입할 경우 11월 대선 선거 결과가 내년 1월 3일에도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행보는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연기론에 부정적이어서 추가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대선 패배 시 불복의 명분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But never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elections have we ever not held an election, and we should go forward with our election.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를 다음 주 중에는 최종 선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캐런 베스 하원의원 등 흑인 여성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닝메이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식 때 78세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을 더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멜버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야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데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멜버른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9월 13일까지 4단계 제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주 동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금지되며 낮에도 외출 등 활동이 대폭 제한됩니다.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코소보의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압둘라 호티 코소보 총리는 현지 시간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염 사실을 알리고 가벼운 기침이 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증상은 없다며 2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소보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이던 지난 3월 말 내각이 붕괴해 혼란을 겪다가 6월 초 신임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으로 코소보에서는 8,700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24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 중에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자니네 아니에스 볼리비아 임시 대통령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의 크루즈선에서 승무원과 승객 중 최소 4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승객 수백 명이 이미 배에서 내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는 트롬세 항구에 도착한 크루즈선 MS 로얄 아문센에 탑승했던 승무원 36명과 승객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당국이 크루즈선의 승무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뒤 36명이 추가된 겁니다. 이 크루즈선은 항구에 도착한 뒤 승무원만 격리됐고 탑승객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배에서 내렸으며 노르웨이 당국은 아직 탑승객 규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사 측은 확진자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모든 탑승객에게 문자를 보내 자가격리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5만 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3일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80만 3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5만 2천여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5만 명대에 올라선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일째 5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8,100여 명으로 전날보다 771명 증가했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하루 확진자 수는 961명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완만해졌지만 서부 푸네에서 2,900여 명이 나오는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확산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최측근인 아미트샤 내무부 장관이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서유럽 각국에 코로나19 사태 속에 폭염이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도 고온과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카사 데 캠포 공원입니다. 간편한 옷차림의 시민들이 호숫가의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이틀째 영상 39도의 고온이 이어졌습니다. Con mucho free, el psh psh ese que te pones y el ventilador y entonces estás ahí todo el día. 한낮에 도심의 인파는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출에 나서 젖은 수건을 머리에 써보지만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Demasiada calor y sofocante, pero es un calor seco, o sea que no quema mucho, o sea, pero sí el bochorno. 스페인 북부 해양 도시 산 세바스티안은 42도까지 올라 기록을 작성한 이래 6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스페인 곳곳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40도에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주변 공원으로 쏟아져 나와 무더위를 식힙니다. 해수욕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브라이튼, 본머스, 블랙풀 등 영국 휴양 도시의 해변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101개 지역에 기상경보가 발령됐고 이탈리아는 14개 도시에 폭염에 따른 비상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2달간 머물던 미국 우주비행사 2명이 해상에 내려앉는 방식으로 지구로 무사귀환했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왕복이 처음으로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 48분 낙하산 4개를 매단 물체가 미국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바다에 내려앉습니다. 우주비행사 헐리와 벤켄이 탑승한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 캡슐입니다. 미 우주비행사가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한 것은 45년 만입니다. 이로써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This is just a small window to what we'll see in the future. This mission had 2 crew members. 두 우주 비행사는 지난 5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2달 동안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우주 유영과 과학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구 귀환도 아무런 결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1시쯤 마지막 궤도 비행을 한 뒤 대기권 진입을 위해 캡슐 동체를 분리했습니다. 이어 섭씨 1900도에 이르는 고열을 견뎌내고 대기권 재진입 과정을 거쳤습니다. 해상 귀환을 앞두고는 대형 낙하산을 펴고 바다에 내려앉았습니다. 나사와 스페이스X는 해상에 선박을 띄워 캡슐을 회수했습니다. This mission was incredibly smooth. Not to say that there weren't things that we want to work on and do better next time, but the capsule worked beautifully.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관제센터에서 우주 비행사들의 귀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위터에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9월 말쯤 다음 우주 비행사 4명을 우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또 내년 가을에는 우주 정거장에 민간인 고객 3명을 보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의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협상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이 회사의 틱톡 인수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45일 시한을 통보해 인수 합병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다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대통령의 우려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틱톡 인수에 있어 안보 심사를 완전하게 받을 것이며 미국 정부에 적절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 앱 틱톡의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들은 현지 법률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트댄스는 또 현재 상황에 대해 글로벌 회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긴장된 국제 정치 환경과 서로 다른 문화 간 충돌을 포함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아울러 경쟁사인 미국이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표절하고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황제병 혹은 귀족병이라고 불렸던 통풍이 최근에는 식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 등으로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통풍이 잘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통풍의 원인부터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통풍 이름처럼 그 바람만 스쳐도 그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통풍이 대표적인 남성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통풍이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왜 남성들이 더 잘 걸리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통풍은 요산결정이 우리 몸의 관절이나 다른 조직에 침착돼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최근 그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남성 환자는 42만 6천여 명, 그리고 여자는 3만 5,600명으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배가량 발병률이 높습니다. 여성이 통풍 발병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증가시켜 혈중 요산 농도를 떨어뜨려 통풍 발병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생기는 폐경기 이후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통풍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남성 질환이긴 하지만 갱년기 여성분들도 통풍을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방금 설명 중에 혈액 속의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통풍의 발병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요산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요산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산은 우리 세포의 핵을 이루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원료로 사용된 후 분해된 일종의 찌꺼기인데요. 본래 요산은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쌓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요산 결정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요산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퓨린이 많이 함유되는 음식인 육류와 내장 부위, 그리고 고등어와 참치 같은 어류, 그리고 생선류뿐만 아니라 조개와 가리비와 같은 어패류, 그리고 효모가 함유된 맥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술은 체내에서 요산을 많이 생성하는데요. 술은 요산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도 억제해 혈액 내 축적량을 늘려 관절의 급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그 자체에 함유된 물질이 요산으로 바로 변할 뿐만 아니라 요산을 생성하는 양이 다른 술보다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 요산을 증가시키는 음식 말씀해 주셨는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저 맥주도 좋아하는데 맥주는 특히 조심해야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통풍이 주로 어디에 발생하는 건가요? 대한 류마티스 학회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통풍의 첫 증상은 주로 엄지발가락이 56에서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중심 체온보다는 온도가 아무래도 낮고 체중 부하가 많기 때문에 미세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엄지발가락 이외에도 발목이나 무릎, 그리고 발등, 팔, 손가락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병하게 되면 빨갛게 붓고 스치기만 해도 심하게 아픈데요. 만약 엄지발가락의 급성 통증과 열감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통풍을 의심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풍 증상은 초기에는 주로 엄지발가락 주변 관절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데 통풍이 발병하면 손도 못 댈 정도로 너무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치료하나요? 급성으로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 시간 내에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진통소염제로 호전을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서 본인의 건강과 증상에 맞추어 약물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급성 통풍 발작의 경우 보통 3에서 7일 안에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장기적으로 자주 나타난다면 체내 요산 농도를 낮추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환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서늘한 온도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이런 통증과 염증 경감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요산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러기 네. 위해서는 어떤 치료가 들어가나요? 요산 농도를 낮추는 네. 치료법이요. 요산 농도를 낮추는 치료법은 사실 식이 조절을 저희가 제일 먼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산 저하제라는 약물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가능하군요. 네. 그렇군요. 식이 습관 조절과 약물 말씀해 주셨고, 자, 급성 통풍이라는 게 이게 보통 뭐 3일에서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좀 호전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해야 맞습니다. 되나요? 이런 통풍의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만성결절 통풍 관절염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요산결절은 관절뿐만 아니라 힘줄, 피하 조직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관절 및 연부 조직의 파괴가 발생돼 영구적인 변형과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통풍이 만성신장병, 그리고 혈관의 지방이 들러붙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는 죽상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대사증후군과 동반되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 자체로는 사실 생명을 위협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합병증은 제때 발견하고 치료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만큼 초기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런데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도 이 통풍이 재발이 잦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혈중 요산 수치가 정상화된 후 약물 치료를 자의로 중단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는 분 또는 잘못된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진료실에서 막걸리는 통풍에 좋다며 하루 한 잔씩 드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막걸리가 좋다고요? 왜 약을 먹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실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통풍의 재발이 잦거나 신장 기능이 낮은 분, 요로결석 등의 합병증이 있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산 저하제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뭐 바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뭐 자의적으로 좀 증세를 진단하고 어떤 민간요법 같은 걸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일단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통풍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생활 속에서 통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중을 자기의 이상 체중에 가깝도록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 흔히 드시는 고지방이나 고칼로리의 식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금연은 필수적이며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퓨린 함량이 많은 고기와 내장, 그리고 과당이 많이 함유된 청량 음료, 그리고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 술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소고기나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너무 많이 드셔서는 안 될 음식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우유나 유제품, 채소는 앞서 말씀드린 음식보다 통풍 관리에 훨씬 유리한 음식이고요. 커피도 블랙커피 같은 경우에는 요산의 배설을 촉진함으로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통풍이 단순히 관절의 문제가 아닌 만성신장병, 죽상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이런 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약이 요산을 증가시켜 고요산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뇨제나 혹은 아스피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소에 적절한 식습관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통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에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 미국 하버드대, 캐나다 맥길대 공동연구진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 중환자실 입원, 폐혈증 발생 위험이 1.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해열이나 통증을 치료할 때
환자의 건강 상태와 편익 위험을 평가한 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할숙지 클리니컬 인펙처스 디지즈에 실렸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기침 소리를 인식해 기침한 사람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박용화 교수팀은 기침 소리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뒤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기침 소리를 87%의 정확도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공공장소에서 전염병 유행을 감지하거나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의료용 장비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온도 변화를 통해 형태가 변하는 스마트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김지윤 서울대 권민상 교수팀은 자석 입자에 낮은 온도에서 녹고 높은 온도에서는 녹지 않는 PEG 물질을 결합해 이 같은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이 소재로 스스로 접는 것이 가능한 자성 소프트 구동 장치까지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유연성도 갖춰 유연한 전기 소자에서부터 소프트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레터스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양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강병우 교수팀은 기존 전기차 배터리의 양극 소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리튬 양극 소재의 구조적 화학적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상용전지에 많이 사용되는 비싼 코발트 대신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리튬 과량 양극 소재도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소재를 기존의 상용 양극 소재와 대체해 전기차에 적용하면 주행거리를 훨씬 늘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9년간 2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치매 국책연구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987억 원을 투입하는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치매 원인과 발병 기전 연구, 치매 예측 진단 기술 개발, 치매 예방과 치료 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집중해 연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치매 발병을 5년 늦추고 연간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5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해변이나 하천, 저지대 등 범람 위험이 큰 곳은 피하고 되도록 실내에서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또 전기나 가스 시설이 파손됐다면 직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119나 시군구청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